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여행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10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좀 늦은 밤 10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은 이걸 해놓고 자야 될 것 같아서 좀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보로노이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그 데이터가 학회에서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세론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진짜 미친 세론이 나왔습니다. 역시 국장은 기대감에 어느 정도 먹고 팔아야 되나? 참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미친 세론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뭐 그거는 그거고, 이제 데이터는 또 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매수 매도는, 주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매수 매도는 항상 참고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믿고 우상향하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네. 항상 탐욕을 조심하고 욕심을 항상 내려놓고, 호가창을 보면 계속 오늘만 해도 오를 것 같으니까 또 따라잡다가 물리고 손절하게 되고 내동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매매는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보로노이 분봉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거의 여기까지가 이제 넥스트 장이고 여기부터가 본장인데, 시작하자마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에서 이제 쭉 내려왔죠, 분봉으로.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저는 이러다가 이제 조금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리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본장 시작하자마자 더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플러스 20%에서 거의 플러스 3%까지 내려갔다가 좀 반등을 하고 뭐 조정 나오다가 또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것 같고, 일봉을 봤을 때 뭐 제가 항상 재미로 말씀드리는 피콜로의 마광강살 이론,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렇게 쭉 우상향 일직선으로 한다고 봤을 때 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꽤 좀 근거가 있지 않나요?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 구간이 이제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또 이 구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올 건지는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내려오면 진짜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2개월 뒤에 또 발표 예정인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심한 조정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장표를 하나씩 보면 C797S 비소세포 폐암 랜드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C797S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딱 그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개괄적인 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1차 돌연변이 D라인하고 L라인을 이제 먼저 치료를 하는데, 이게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EGFR 환자 중에서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1세대, 2세대 이제 TKI 약들이 있었는데, 이게 2차 돌연변이가 DT하고 LT 790이었나요? T790 뮤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얘네를 잡으려고 3세대 오시머티닙이 나왔죠. 그래서 T790은 잡았지만 다시 C797S라는 돌연변이가 이제 생기고 있는 중이고, 그거하고 별도로 1세대, 2세대 약이나 3세대 약을 썼을 때 언노운 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언노운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40에서 50% 정도가 되고, C797S는 한 6에서 10%인데 그냥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EGFR C797S 변이에 대해서는 승인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3세대 치료제를 1차 옵션으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핵등 내성 C797S 돌연변이 환자군을 모집해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잘 나왔는데, 이게 하나가 딱 튀어가지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완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진짜 아쉽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80ml로 D라인 C797S 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오시머티닌 먹고 튕겨서 나온 환자를 대상으로
어, 80mm가 들어갔는데도 뇌 쪽에 있는 병변, 이번에 뇌 쪽도 결과들이 다 잘 나왔는데 뇌 쪽에 있는 병변이 31%가 더 커지면서 PD로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나가리 되고 40, 160, 240mm를 썼을 때 엄청 많이 줄였거든요. 종양 자체는 50% 거의 4, 50% 정도를 줄이고 뇌병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CR이 나왔죠. 얘는 뇌는 PR이 나오고 그래서 얘만 진짜 SD 정도만 됐어도 되게 좋았겠다 싶고 얘도 PR 정도 나왔으면 이거는 진짜 점상을 갔어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거의 완벽한 100%가 나오는 거였는데 비록 4개지만 비록 4명이지만 어쨌든 요거는 살짝 아쉽기는 하다. 종양이 이렇게 있으면 종양 이질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C797S가 요만큼 있었을 거고 나머지 그 VR인 11이 잘 안 듣는 종양이 좀 뇌종양으로 좀 많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C797S 변이 환자에서의 치료 효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각 케이스마다 좀 설명을 한 건데 40mm를 썼을 때 요 환자겠죠. 40mm 썼을 때 요렇게 많이 줄여준 51% 제일 많이 줄였네요. CR이 나오고 이 환자분은 진짜 약발이 잘 되는 환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이클 2번 돌렸을 때 한 사이클이 28일이거든요. 사이클 2번 돌렸을 때 첫째 날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22.2mm였는데 두 번째 사이클 첫째 날 12mm 빠른 시간 내에 되게 많이 줄은 걸로 봐서는 약효는 되게 빨리 작용을 한다. 그 이후에 사이클 다섯 번째 첫째 날을 봤을 때는 2mm 정도만 줄여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10%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초기에 되게 빨리 작용을 하고 베이스라인 앤 트리트먼트 히스토리를 보면 폐, 뇌, 흉막 쪽에 전이가 있었고 그 전에 두 가지 선행 치료를 했었다. 다코미티닙과 오시머티닙. 그리고 요거는 CT를 찍은 거고 요게 이제 MRI를 찍은 거죠. 네, 40mm를 매일 19주 정도 투여를 했을 때 흉막에 있는 종양이 51%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CNS 리전, 그러니까 CNS라고 하면 뇌나 뭐 뇌 척수 요런 데거든요. 그런 데가 아예 CR이 나와버렸다. 40mm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는 부작용도 고작 요거거든요. 요번 임상에 되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요약을 하면 C797S에서 ORR 75%를 띄우면서 되게 효과가 있었고 뇌 쪽에도 되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고 부작용이 여전히 깡패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하고 별개로 그 언커먼 환자 대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네. 약으로 그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 뭐 그런 것들 이번에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mm 환자분들 보면 오른쪽 폐에서 요게 이제 플루랄 리전이거든요. 이거는 렁이구나. 요만큼이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두 사이클 첫째 날 요렇게 많이 줄은 거 봐서는 되게 많이 줄었죠. 효과는 되게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폐고 PR이 떴습니다. 160mm에서 요거는 CT를 찍은 거고 뇌는 MRI를 찍어야 되죠. 뇌는 아예 병변이 없어진 CR이 나왔습니다. 네, 160mm에서 그리고 240mm에서는 여기 보시면 플루랄 타겟 리전 흉막 쪽에서 두 번째 사이클 만에 이것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PR이 떴고 30% 이상 감소가 되면 PR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MRI를 찍은 건데 요것도 30% 이상 감소해서 PR이 떴습니다. 그래서 C797S 4명 다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3명이 이렇게 결과가 되게 잘 나왔고 경쟁 약물과 일상을 비교해 보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레이드 3 그 임상 약물 관련 부작용이 0건이다. 0%.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이때까지 온고잉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다른 약물 보면 요거는 그레이드 3 부작용이 20건 이상, 그리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낮춘 사례가 200ml에서는 8%, 300ml에서는 3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는 진짜 VRN11이 정말 깡패다. 그러니까 용량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용량을 올리면 효과가 더 좋고 종양을 더 많이 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GFR C797S 변이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가속 승인이 목표다. 가속 승인이 목표죠. 이게 이제 뭐 짜게 줘서 5천억 시장이라고 보고 많이 주면 1조 시장이라고, 시장이 되게 작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영업이익이 5천억 나오면 멀티플 20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조예요. 시총 10조는 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그리소를 썼을 때 어느 정도 눌러주다가 이게 점점 또 종양이 다시 커지기 시작해서 20% 정도가 여기 나이더라고 하는데 최저 크기보다 20%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PD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FS가 깨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VRN11 튜머 사이즈가 요렇게 이제 약을 썼을 때 눌러준다. 네. 는 거를 뭐 C797S에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지금은 케모세라피를 하고 있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PFS가 이제 항암에서 4.2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OR은 36%고, 그래서 그레이드 3 이상 부작용은 48%다. 근데 예상하기로 VRN11을 썼을 때는 6개월 이상 무난해 보이고, 제 생각에는 ORR 50%도 무난해 보입니다. 이번에 75%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레이드 3 부작용은 0%. 그냥 압도적이에요, 부작용은. 네. 그래서 이거는 무난하지 않을까. 영업이익 5천억. 네. 연내 임상 일상 마무리하여 가속 승인 코트 요거를 진행을 할 거다. RP2D는 Recommended Phase 2 Dose라고 해가지고 이상에서 진행할 추천 용량을 정하는 거고 320ml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EGFR CC797S 뭐 이런 것들은 26년 4분기 가속 승인 신청 계획이거든요. 2차 치료제 가속 승인 사례를 보면 타그리소가 80ml로 시작을 결정을 해가지고 가속 승인을 위한 임상 이상을 진행했고 일상 시작부터 승인 소요까지 32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능해요. 26년 말 1년 정도 더 기다리고 빨리 찾아서작하면 가속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비임상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요거는 뭐 다른 약물 대비 부작용이 조금 덜하고 효과도 있었다는 거를 비임상 데이터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40ml에서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쭉쭉쭉쭉 80ml씩 더하는 걸로 했을 때 400ml까지 지금 투여를 했는데 그레이드 3 이상 사례가 없습니다. 요건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그레이드 3 이상 사례가 지금 거의 10개월 돼가는 환자까지 있는데 그분들 다 포함해서 그레이드 3 이상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항암제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이고 좀 놀라운 거긴 하거든요. 제가 항암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강아지는 림프종이 많은데 림포마가 있으면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를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독소루비신이 원래 IV로 들어가야 돼요.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얘네들도 거의 1년에 걸쳐서 매주 항암제를 IV로 맞다 보면 혈관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어떻게 어렵게 잡는데 이게 한 번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센 적이 있어요. 피아로. 알테오젠 SC처럼 IV로 줘야 되는데 피아로 샜는데 이게 항암제가 얼마나 독하냐면 독소루비신은 그때 제가 봤는데 실제로 봤거든요. 피하 조직을 다 녹여가지고 뼈까지 보였어요. 뼈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항암제가 독하다. 근데 이런 뭐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항암제는
부작용이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항암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정말 환자들한테 너무 좋겠죠. 네. 그러고 지금 나온 결과만 봤을 때는 4명밖에 없지만 C797S 대상으로 ORR은 75%다. 네. 그리고 PR도 뜨고 뇌에서는 2건이나 CR도 뜨고. 네. 제가 오늘 말을 좀 잘하잖아요. 이거 사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막 애들 오고 막 시끄러워지고 또 흐름이 끊겨가지고 다시 그냥 찍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네. EGFR 1차 치료 이후에 비소세포 폐암 랜드스케이프.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건데 T790M, C797S 요렇게 변이가 발생하는 것보다 언노운 변이가 더 많은 비율로 30%, 뭐 40에서 50% 이거는 1차, 2차인데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D 라인이고 L 라인 그냥 1차 환자인데 오시머티닙이 원래는 18개월 정도를 PFS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환자들은 뭐 3, 4개월 만에 그냥 PD로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조금 규명할 수 없는 내성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언노운 환자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치료제 진입을 위해 EGFR TK를 포함한 표준 치료 요법 불응 환자 대상 임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튕겨 나온 불응 환자, 뭐 C797S를 포함해서 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EGFR 2차 이상의 치료 옵션으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C797S만이 아니라 뭐 언노운이죠, 언노운. 요거를 봤을 때 21명 중에서 95.2%에서 항종양 효과를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R이 뜨는 거는 마이너스 30% 감소가 해야지 PR이고 여기부터 플러스 20% 이상이 20%보다 더 커지면 이거는 이제 P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뭐 여기 더 밑에죠. 20%까지 진행이 안 되는 단계를 SD 단계라고 하거든요. SD. 그래서 SD 질병이 더 진행되지 않는 PD 요 이상이 진행되면 PFS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1명 중에서 20명에게서 항종양 효과가 확인이 된 거예요. 항종양 효과가 확인이 됐다.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DCR이라고 하는데 PR, SD를 포함한 거거든요. 21명 중에 20명이 질병이 20% 이상 더 커지지 않는 PD로 더 진행이 안 되는 95.2가 질병 진행이 안 됐다. 항종양 효과가 확인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80ml 요거를 제가 오늘 진짜 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몇 시간 한 6시간 이상은 좀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 보시면 80ml잖아요. 80ml. 요게 이제 아까 아쉽게 나온 C797S 그 C797S 뇌 전이 환자 그 좀 더 PD로 진행된 그분 아닌가 싶은데 이제 여기죠. 여기 이제 포함되는 요거 이분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쭉쭉쭉쭉 많이 눌러준 네, 상태이다. 요런 것들은 관심 있으면 C797S가 4명이고 에이티피컬이 1명, 클래식이 LD 그러니까 오시머티닙이나 이런 거 맞고 L하고 D 라인인데 그냥 튕겨져 나오신 분들 에이티피컬도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이 이렇게 눌러준다. 이게 생각해볼수록 너무 아쉽긴 하네요. C797S인데 네. 그리고 3차 치료 옵션 이상의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21명 중 18명이 투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시머티닙의 PFS 4개월을 뛰어넘는 PFS를 기대한다. 이거 보시면 아까 전에 여기 21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이 DCR을 나타냈는데 2명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빠졌어요. 2명은 뭐 요 세 분 중에 2명이겠죠. 1명만 질병이 더 진행됐는데 2명은 질병이 더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임상을 일단은 중단을 했고 약을 안 먹고 있는 상태고 21명 중에서 18명이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4개월 기준이 4개월이잖아요. 기준이 4개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그냥 보시면 4개월인데 지금 21명이 온고잉 중, 저희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약을 받았던 사람들, 저용량 80ml, 160ml 환자분들이 이제 80, 160, 240, 320 이렇게 갔으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4개월까지 됐을 때 오시머티닉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 그냥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4개월 여기까지 거의 절반, 한 4분의 1은 이미 훌쩍 지났고, 거의 절반까지는 그 이제 전체적 이걸 4분의 1, 4분의 1. 요 4분의 1은 지금 지나고 있는데 2개월 뒤면 아시아 에스모에서 요거는 이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지나면 그 타그리스보다는 더 좋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고 저용량이잖아요. 80, 160이 이 정도 효과를 보여줬으면 얘네들 더 색깔이 진한 애들은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그리스보다는 훨씬 아직까지 보여준 임상 데이터는 좋다. 그리고 또 부작용을 보시면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은 0%거든요. 그런데 타그리소는 그레이드 3 이상은 32.9%입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 한 번 치료받고 나온 타그리소를 먹고 치료받고 나온 환자들 중에서 더 고용량으로 쓴 그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뭐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네. 2개월 뒤가 또 기대가 되네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죠. 네. 암 처치율에 대한 시뮬레이션 2라운드에서 EGFR 1차 돌연변이 언노운을 대상으로, 요게 이제 아까 요 앞에 있는 거를 장표로 또 나타낸 건데, 뭐 델이든 L이든 타그리소 80ml를 먹고 눌러줬다가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더 진행이 돼서 SD가 깨지고 PD로 이제 진행이 되면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요 시점에서 VRN 11을 썼더니 이렇게 눌러주더라. 이렇게 눌러주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래프로 또 나타내 주셨고, 18.9개월 여기 있네요. 네. 그거는 VRN 11 케이스 리포트인데 80ml에서,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그냥 한번 써주셨는데, 흉막 전이가 있고 두 번의 임상을, 두 번의 전처치를 받았다. 아파티닙을 포함해서. 근데 VRN 11 트리트먼트를 80ml로 지금 10개월 이상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10개월 이상 하고 있는 이분이신 것 같은데 80에서 160으로 늘렸죠. 네, 80에서 160으로 늘린 분 딱 저분이 맞네요. 플루라 에퓨전, 이거는 흉수는 아예 없어졌고 렁에 있는, 폐에 있는 종양은 47.37% 정도 줄었다. PR, 아직까지 PR이거든요. 이분은 쭉 갈 것 같은데 80ml에서 160ml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PFS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그런 환자분이 될 것 같고, 요거는 다른 환자분 같은데 델 19의 T790이네요. T79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드레날 글랜드, 이건 부신이거든요. 부신에 있는 종양의 47%를 줄였다. 80ml를 매일 한 4달 정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부작용은 전혀 없는 상태. 이분 한번 볼까요? 전처치는 폐에 있었고 림프노드, 부신 전이가 있었는데 6번 전처치를 받은, 네, 뭐 다코미티닙하고 레이저티닙을 받았었네요. 이런 거를 받다가 불응이 떠가지고 20% 이상 더 진행된 환자였는데 VRN 11을 맞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종양이 거의 50% 줄였다. 4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엄청 획기적이죠. 네, 이 정도면 4달.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80ml에서 160ml. 요거는
흉막 전이가 있고 두 번의 전처치를 받은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보려 이 환자라는 거를 그 이제 이 좀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위에 한번 더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왼쪽 폐에 있는 렁에 폐에 있는 종양이 이렇게 없어졌고 80에서 160mm로 가면서 조금 더 없어졌죠. 그래서 사이클 두 번째 역시 효과는 되게 빨리 일어나고 사이클 아홉 번째에서도 이만큼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흉수 아마 되게 드라마틱한 케이스라서 요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케이스를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 게 흉수거든요. 플루라 에퓨전. 그래서 요게 사이클 두 번 만에 이렇게 없어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직까지 거의 50% 줄여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40mm는 L라인이고 10번 전처치를 받았어요. 무려 10번 전처치. 무려 10번 전처치를 받았는데도 43% 그러니까 10번 받았다는 거는 한 번 처치를 받았는데 불응해가지고 20% 자라고 두 번째 받았는데 불응해서 20% 자라고 뭐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세 번째 불응해서 20% 자라고 이런 거를 10번을 했는데 이 환자한테 VRN 11을 썼더니 4주 만에 43%나 없어진 거예요. 그냥 PR을 띄워버린 거죠. 부작용은 뭐다? 그냥 피부 발진. 뭐 우리도 약간 컨디션 안 좋거나 뭐 약간 알러지 있으면 불긋불긋하게 올라오는 정도의 발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160mm 케이스를 봤을 때 델 19 D 라인이고 이거는 뇌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네요. 그리고 오시머티닙을 맞았는데 근데 이제 D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8개월, 19개월 정도 PFS를 떴어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지 뭐 뇌 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5개월 있다가 20%더 커져가지고 PD가 뜬 거죠. 이분한테 VRN 11을 줬더니 어쨌든 거기서는 더 자라지 않고 7% 정도 한 달 만에 리덕션 줄었죠. 종양 크기가. 그래서 SD 상태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역시. 네, 뇌에 있는 병변도 좀 줄었고. 그래서 되게 좋고요. 표준치료 내성 불응 환자 대상 미충족된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보시면 요 언노운이겠죠.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뭐 나름 공부한다고 하고 하는데 뭐 고수분들이 보시기에 또 저것 좀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블로그나 뭐 기회 있으시면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게 2라운드 첫 번째 D라인, L라인을 맞고 튕겨져 나온 언노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이에요. 익스펙티드가 PFS 기준으로 VRN 11은 6개월 이상 케모세라피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아까도 그 뇌 종양 이질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케모세라피하고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저도 부작용이 있어도 만약에 제가 종양이 생기면 시야를 노리면서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케모세라피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VRN 11만 가지고는 좀 운에 맡겨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거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애들보다 좀 압도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는 사실 쓸 수 있을까 싶거든요. 케모세라피, 아미반타맘, 레이저 티닙까지 하면 너무 부작용이 심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시머티닙 이게 용량이 좀 높은 걸 거고 뭐 10개월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VRN 11도 6개월을 훌쩍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보면 뭐 12월 그 에스모 아시아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놀랍지 않나요? 0%입니다. 0%.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한 사이클 돌렸을 때 부작용 G3 이상이 안 나왔냐 이게 아니고 현재 요 환자들 다 기준으로 그 G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은 진짜 정말 깡패 수준인 것 같습니다. G1
그레이드 1 정도의 부작용은 꽤 있는, 그래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레이드 2도 약간 있고, 근데 그레이드 3 없는 게 진짜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또 나오죠. 400ml까지 54명의 환자를 그래도 꽤 몇 달 동안 썼는데도 그레이드 3 부작용은 0%다. 네. 거의 비타민 아닌가요? 저는 비타민 C 고용량 메가도스 먹으면 설사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비타민 C 메가도스보다 안전한 약인가 뭐 싶기도 하네요. 네. DCR은 95.2%고. 네. 데이터 컷오프 기준 10개월 이상 투약 중인 환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개월 이상 투약 중인 환자 기준으로 세이프티 이렇게 나온 거일 거거든요. 뇌전이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보면 오시마티닙 뇌투과율은 20%인데 BRN 11은 뇌투과율 200%다. 200%, 100%가 맥시멈인데 200%가 어떻게 나오느냐고 하면 혈중 농도 대비 2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넣었을 때, 약을 먹었을 때 혈중에 만약에 100만큼 있으면 뇌척 수액을 가져와서 샘플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200만큼 있더라. 그러니까 뇌에서 효과가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시마티닙보다 뇌전이에서의 효과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11명 중에서 다 DCR이 떴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오신 것 같거든요. 40ml를 썼을 때, 160ml를 썼을 때, 240ml를 썼을 때, 그래서 아까 봤을 때 40, 80, 160, 240 이렇게 내가 이게 용량별로 한 명씩만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거 리포트를 낸 건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건 아닌 것 같고 80ml는 탈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0ml 이상의 환자에서, 그러니까 80ml는 떼놓고 160ml 이상의 환자에서 어, 그 DCR, 그러니까 그 PD로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PR-30% 종양 감소 이것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30 사이에 있는 뭐 요런 거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PR이 더 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CR 2명, PR 1명.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고용량은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두 사이클 첫 번째 날에 거의 다 CR이 막 떴었단 말이에요. 160ml 이거 그래 효과가 되게 빨리 나오는 거 보면 고용량에서 뭐 또 PR이나 CR이 뜰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PR이나 CR이 더 있었으면 여기서 뭐 50%든 뭐 60%든 70%든 오할라를 또 제시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SD 상태가 좀 많지 않나. 네. 요렇게 좀 예상을 해봤었고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질병이 더 진행이 안 되는 눌러주는 160ml 이상에서는 100% 환자가 네, 이렇게 그러고 브레인 메타시스하고 L이 이게 뇌연수막 쪽인데 아무튼 뇌연수막 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다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사례이긴 하죠. 네. 확실히 효과가 있다. 뇌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페이즈 1의 도즈 에스컬레이션에서 노 TRA 그레이드 3 또 부작용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환자가 온 트리트먼트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을 25년 10월까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꽤 많죠. 70, 22, 35, 49, 53, 53명 환자 잠깐만요. 앞에 숫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54명. 네. 54명 여기까지 54명 환자 온 트리트먼트 대상으로 그레이드 3 혹은 SAES 네, 중차대한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 그레이드 1도 되게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은 진짜 놀라울 정도인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엄청 좋다. 환자분들을 위한 진짜 항암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VRN11하고 오시머틴이 비교를 한 건데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C트라프하고 IC50, 뭐 MPS와의 상관관계, 이 장표도 여러 장 있는데 뭐 요거는 뭐 학술적인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결론을 낸 거는, 저는 이번 데이터 발표를 보면서 회사 측에서 전임상의 사이언스라고 하잖아요. 전임상의 과학 보여준 것들,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꽤 신뢰할 만한 수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오시머틴이 L라인, 델라인 여기 누워 있을 때 언코먼들 대상으로 했을 때도 VRN11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D라인하고 L 나이브 1차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통계를 전임상에 뭐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데이터도 다 참조를 했겠죠. 저는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그리스 오시머티닙이 18.9개월 나왔잖아요. 뭐 근데 언코먼 대상으로는 VRN11은 30개월. 그냥 지금 앞단에서 하는 것들, 뭐 오시머티닙 더하기, 실제로는 이게 시장 침투를 아미반타마하고 저기 뭐냐 레이저티닙이 그렇게 침투를 많이 못하는 게, 지금 실제로 임상에서는 오시머티닙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그 케모세라피를 같이 하거든요. 저 같아도 케모세라피 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부작용 면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그렇게까지 막 시장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시머티닙 케모세라피든 뭐 오시머티닙 더하기 다토 DXD든 그냥 50개월 띄워버리면 그냥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짜지는 거예요. 어, 뭐 그쵸. 네.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타그리스하고 뭐 레이저티니 뭐 아미반타마 다 의미 없어지고 50개월 띄우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썼을 때지 캡세라피랑 쓰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부작용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여기에다가 키모 부작용만 조금 더 하는 거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회사는 증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임상 2달 뒤에 거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치료 옵션에 대한 임상을 또 비교를 했죠. 언커먼 1라운드하고 커먼 1라운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저도 이게 눈에 안 익어서 하나씩 볼게요. 중단한 게 8%, 그레이드 3가 49%, 그레이드 3가 6%. 이거는 일단 8.2개월. 이건 타그리소네요. 타그리소. 얘는 제끼고. 그러고 8.2개월만 넘기면 되는 거고, 언코먼에서. 여기서 얼마였죠? 언코먼이 30개월인데, 네. 30개월의 부작용 빵인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커먼 뮤테이션에서는 18.9개월 이거잖아요. 그레이드 3가 이 정도 되고, 그레이드 3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마리포사 뭐 오시머틴이 16.6. 잠깐만요. 제가 눈에 지금 안 익어가지고. 리브리반트,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는 레이저티닙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길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두 개의 임상을 비교하는 거라서. 근데 타그리소가 놀고 있지 않죠. 얘가 이렇게 띄우는데 타그리소는 케모세라피랑 하거나, 케모세라피랑 실제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다토 DXD하고 같이 하는 것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다. 뭐 이 상태에서 그냥 50개월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맨 밑에 거를 보시면 VRN11, EGFR 델19, L858R 돌연변이 외에도 언커먼 1차 치료 옵션 승인 약물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 기대. 맞죠? 이 예상대로라면.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넥스트 플랜드 스텝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보로노이 자체적으로 넥스트 플랜, 그러니까 정해진 뭐 그런 스텝인 것 같은데, 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페이즈 1B 2 모노세라피 익스펜션을 봤을 때 코호트 1은 애프터 1라운드 3세대 TKI, 뭐 아미반타마 레이저 티닙이나 오시머 티닙이나 요런 거를 이제 맞고 난 다음에 2라운드 대상으로 로우 도즈가 320ml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RP2D는 회사 측에서는 320ml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하이 도즈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코호트 B는 나이브를 넣었죠. 드디어 간다 우리가. 1차 DL 아무것도 치료를 받지 않은 깨끗한 환자한테 우리 약을 한번 써보겠다. 320ml로. 드디어 이제 코호트 B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안정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플랜이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호트 C는 Atypical Uncommon, 요것도 들어가겠다 우리가. 그리고 Atypical Uncommon 뭐 EGFR 뮤테이션, 이거 차이가 뭐지? 아, 이거는 전처치를 받은 거고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나이브,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임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넥스트 스텝으로 하겠다. 아, 그쵸. 320ml. 회사는 지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 장표는 약간 유리한 식으로 좀 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줬고, 한국의 국장은 또 여지없이 세론을 보여줬고, 그래서 C797S 뭐 언커먼 시장, 뭐 1차 시장, 저는 다 아직까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벤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불과 2개월 뒤에 에스모 아시아가 있다. 그때도 저기 앞에 장표 있는, 이게 2개월이 지나서 이분들 중에서 뭐 PD로 진행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헤빌리테리티드 환자분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다 질병 좀 완화되시고 부작용들 많이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의 이제 이렇게 하는 목표는 뭐 어쨌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하는 목적으로 이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스터디죠. 스터디하는 수밖에 없다. 네, 스터디하는 수밖에 없다. 김동우 원장님도 그랬고 깡투님도 그랬고, 스터디를 하면 방향만 올바르다면 우리는 모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보로노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보로노이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